를 읽고 추천해주신 기업을 샀다면 여러분의 계좌에는 300%의 수익률이 찍혀. 네, 세 번째 책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투자의 미래입니다.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은 바로 내일의 부를 쓰신 김장섭 작가님이십니다. 이 책은 2017년도에 출간이 됐고요. 만약에 2017년도에 이 책을 읽고 추천해주신 기업을 샀다면 여러분의 계좌에는 300%의 수익률이 찍혀 있을 겁니다. 저도 2017년은 아니지만 좀 내일의 부보다 더 빨리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좀 낮은 가격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작가님.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4차 산업과 그리고 투자를 연결해서 읽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. 배터리, 2차 전지, 반도체, IoT 이런 다양한 4차 산업들을 투자와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정말 추천하는 책입니다. 그리고 이 책의 맥점은 바로 머리기업과 수족기업입니다.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도 사실 정말 많잖아요. 산업만 해도 업종만 해도 몇 개예요. 뭐 전기차, 배터리, 자율주행 이런 것도 다 4차 산업에 속하잖아요. 그런데 그 중에서도 머리 기업에 속하는 기업을 꼭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. 물론 장기 투자할 사람만. 그럼 머리 기업과 수족 기업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머리 기업은 핵심 소재를 갖고 있거나 좀 경쟁적으로 완전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. 그럼 수족기업은 언제든지 경쟁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정말 양철깎이처럼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수족기업이라고 합니다. 좀 더 기준점을 살펴보자면 머리 기업은 우선 경쟁사가 별로 없어야 돼요. 하나에서 두 개 정도. 그래서 독점할 수 있어야 되고요. 인건비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미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뭐 1등이다 이런 광고비, 홍보비도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. 이런 기업을 바로 머리 기업이라고 하고요. 그와 반대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얼마든지 경쟁사가 생길 수 있는 기업들을 수족 기업이라고 합니다. 그럼 머리 기업과 수족 기업을 어떻게 찾냐? 이 책에서 좀 찾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. 그중 컴퓨터 업종을 예로 들어볼게요. 자, 컴퓨터 업종에서 컴퓨터 완제품을 파는 기업은 수족 기업일까요? 아니면 머리 기업일까요? 네, 수족 기업입니다. 왜냐하면 이 완제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제품이잖아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컴퓨터를 만드는 삼성전자, 그리고 삼보컴퓨터, IBM, 델 이런 기업들, 이런 굴재 기업들도 모두 수족 기업에 속한다. 그럼 머리 기업은 뭘까요? 이 컴퓨터에 운영 체제를 깔아주는 마이크로소프트,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절대 강자 인텔을 들 수 있습니다. 컴퓨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족 기업들은 어떡할까요? 경쟁사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힘들어요. 더 많이 홍보해야 되고, 더 많이 사람들을 써서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, 이제 머리 기업들은 컴퓨터가 더 많아져? 와, 싸, 좋다.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많아질수록 운영체제를 더 많이 깔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머리 기업은 앉아서 계속 떡을 먹는 상황이 생긴다. 대신 수족 기업은 굉장히 발이 바빠진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다. 삼성전자가 왜 수족 기업일까?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. 삼성전자는 좀 특이하게도 머리 기업이기도 하면서 수족 기업입니다. 왜 그럴까? 그럼 삼성전자가 주가가 뛴 이유가 뭐예요?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죠. 그런데 스마트폰 완제품은 수족 기업에 속할까요? 아니면 머리 기업에 속할까요? 네, 수족 기업입니다. 얼마든지 누구나 스마트폰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. 바로 거대한 경쟁사인 애플도 있고, 뭐, LG도 있고. 우리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, 사실 삼성전자가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
낸드 플래시 때문이라고 합니다. 낸드 플래시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같은 역할이에요. 만약에 휴대폰에 하드디스크를 넣었으면 발열도 굉장히 심하고 엄청 무거웠겠죠. 근데 이 낸드 플래시는 굉장히 가볍고 발열성도 낮기 때문에 휴대폰에 아주 효과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. 이 낸드 플래시를 삼성에서 거의 전 세계 1등 수준으로 찍어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노트북을 만드는 삼성전자는 수족 기업이지만 낸드 플래시를 만들어내는 삼성전자는 머리 기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. 그럼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할 예정이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. 이 수족 기업에 계속 집착을 하느냐 혹은 새로운 머리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, 얼마 전에 뭐 LCD 이런 것들,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싹 정리를 했죠. 그리고 새로운 낸드 플래시를 또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비메모리 산업을 늘리고 있고, 이런 것을 보면 삼성전자는 참 현명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다양한 4차 산업에 대해서 또 배우고, 그리고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머리 기업인지 또 수족 기업인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번째 책은 바로 동공부는 처음이라 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사실 제 픽이에요. 네, 제가 투자를 할 때 정말 좀 마인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책입니다. 이 책의 저자 역시도 500만 원으로 좀 시작하셔가지고 지금은 한 달에 단위를 버는 투자의 대가십니다. 그런데 이 분도 많은 시간과 돈과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난 후에 이런 투자의 대가의 반열에 올 수가 있었는데요.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처럼 이런 좀 무수한 실패를 겪지 말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어서 진심이 느껴지는 책이어서 좋았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읽으면 정말 좋을 책 같아요. 막 사회초년생들 월급이 생겼어, 어느 정도 조금 여유 자금이 생겼어, 바로 주식으로 들어가야지 하시는 분들, 잠깐만 스탑. 여기서 적어도 1,000만 원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라고 하시는데요. 정말 달라요. 솔직히 한 500만 원 정도면 좀 성과금 받고 하면 금방 모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. 그런데 1,000만 원은 정말 단기로 해도 6개월 혹은 좀 길게 보면 1년 동안 좀 해야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1,000만 원을 미리 좀 모아두고 시작하는 것과 그냥 들어가는 것과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. 지금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이 점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내가 1,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투자로 2억을 만들었어. 그럼 2억, 또 2억에서 5억의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 다음 투자 스텝, 또 몇십억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투자 스텝이 차례대로 나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책에서 정말 기억에 남고 제가 직접 실행해 봤던 조언이 뭐냐면, 관심 있는 재테크 분야에 3개 책을 사서 그대로 다 실행해 볼 것.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저 진짜 그대로 다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얻었던 것들은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 이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무작정 서점에 가서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거 샀었는데, 그때 샀던 게 왕초보 주식 투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. 기술적 차트 분석.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해보고 52주 신고가 찍은 것들 한 이틀 기다렸다 눌림목대 매수도 해보고, 또 다른 책 재무제표 산 거 보면서 재무제표 보고도 투자해보고, 이렇게 하면서 나만의 투자 원칙을 조금씩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, 나한테 맞지 않았던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작정 유튜브나 혹은 문자로 무료 리딩 해주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 따라 투자하지 마시고 한번 정말 책대로 다 해보시고,
그래서 안 읽건 나한테 아닌 투자 방법들은 거르고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들은 남기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먼저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왜 이 책을 네 번째 소개했는지는 아시겠죠? 관심 있는 재테크 분야 3권. 앞에서 말씀드린 이 3권. 이 3권이 바로 관심 있는 재테크 분야의 3권으로 삼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마지막 책은 바로 페이크입니다. 이 책을 쓰신 저자는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인데요.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책 하면 다 아실 거예요.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. 집에 한 권씩은 있는데 잘 펴보지 않는다는 그 책. 네, 그 책을 쓴 작가님입니다. 20년 만에 쓴 책이라고 해서 제가 당장 달려가서 사왔습니다. 이 책을 읽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. 바로 네가 가진 금융자산은 모두 가짜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.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 너가 가진 자산은 모두 가짜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. 그럼에도 이 책을 얘기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 작가의 말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금융위기를 안 겪었던 게 아니잖아요. 2008년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.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펑 터져버렸잖아요. 근데 지금 금융시장이 어떤가요? 사람들이 빚을 통해서 자산을 계속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.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빚으로 읽은 시장은 언젠가 한번 또 폭락할 수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좀 경고를 해주고 있는 책이에요. 만약에 금융 자산으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되는지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진짜 자산은 그거거든요.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돈. 금융자산으로 또 소개를 하자면 내가 이 기업을 샀는데 배당을 매년 꾸준하게 줘. 그러면 이 기업, 이 주식 갖고 있는 이 배당금도 진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책은 제가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싶어서 길게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. 하지만 꼭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은 한번 읽고 어느 정도 우리 주식 시장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 5가지 책 소개해 보았습니다. 잘 보셨나요? 요즘 정말 너도 나도 주식 시장으로 뛰어드는데 그 와중에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? 라고 떠올려 보면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을 잡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투자의 감을 익히신 후에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을 오랫동안 길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남겨드립니다. 네, 다음 시간에서는 피터린치가 좋아할 만한 기업, 사람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했지만 실적을 조용하게 쌓고 있고 또 조만간 유행이 될 만한 산업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만의 투자 비법이 담겨 있기도 하고 꿀팁이 많이 있으니까요. 꼭 시청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